안녕하세요. VSLab에서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파사들을 진행하는 김은규 강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재로 사이폰으로 구동이 되는 VJing 쇼 컨트롤 툴에 해당되는 VDMX의 사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DMX는 그 맥킨토시 기반에서 사용되는 사이폰이 구동이 되고요. 사이폰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VDMX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동시에 그 옆에 있는 매드매퍼나 그 옆에 있는 모듈레이트를 띄워놓게 되면 이쪽에서 플레이되는 영상, 이쪽에서 효과를 주는 것들이 그대로 다른 프로그램의 프리뷰 창에서 보이게 됩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출시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띄워놓고 사이폰이란 걸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효과도 주고 프로그램의 다른 기능들을 효과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툴을 한 개의 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VDMX는 쇼 컨트롤 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이펙트를 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이나 행사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을 스위칭을 통해서 틀 수도 있고요. 혹은 카메라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실시간 효과에 의해서 색다른 그런 느낌의 아웃풋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구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VDMX5를 다운 받게 되면은요, 데모 버전으로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단 이제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 갖고 사용을 하시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용도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검정색의 아웃풋 창, 최종적으로 프로젝터로 나가는 창이 되겠죠. 이 창과 미디어 빈 창, 미디어 빈 창은 콘텐츠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크스페이스 인스펙터 창, 이렇게 세 개의 창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된 인터페이스고요. 자, 모든 창의 오른쪽 하단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빈 창은요, 모든 창에 이와 같이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이 미디어 빈 창의 옵션 창이 좌측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디어 빈 옵션에서 트리거 컨트롤 메뉴 샌딩 옵션 이와 같은 버튼들이 있죠. 자, 이 버튼들은 이 미디어 빈의 설정을 바꿔주거나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빈을 사용하시다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은 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디어 빈 창은 컨텐츠를 저장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에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들이 이 아웃풋 창으로 플레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고에 관한 그 각 창과마다 우리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페이지라고 써 있는 여기에 창고 이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창고도 1층, 2층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컨테이너를. 그래서 요 밑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 역시 창고라고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장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더하기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고요. 자, 마이너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자, 비디오 이렇게 하시면은 창고 이름을
컨테이너 이름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화살표는 창고에 이 컨테이너에 컨텐츠가 많을 때는 여기 이렇게 닫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자, 컨텐츠를 여기다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데요. 자, 저는 파인더 창에 미리 준비를 해 놨는데요. 이 폴더별로 비디오, 그 다음에 포토에도 PNG 이렇게 폴더화 했는데요. 이렇게 폴더화한 폴더를 통째로 갖다 놓으셔도 기존에 비디오라고 미리 페이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새로 비디오 폴더를 갖다 놓을 때는 또 다른 비디오 1 이렇게 폴더가 다른 이름으로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그 폴더를 그대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 안에는 소트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숫자, 그 다음에 숫자가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ABCD, 알파벳,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로 소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플레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소리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사운드도 동시에 재생이 되니까요. 자, 소리가 없을 때는 영상만 플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PNG 파일을 한번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PNG 파일을 갖다 놓으면은 역시 이 PNG 폴더에는 자, 이와 같이 PNG 사진이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어가 현재 하나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2개, 3개, 4개 이렇게 중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기본은 레이어 하나는 항상 우리가 프로젝트를 열면 항상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상단 버튼 설명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은 자, 버튼을 플레이 했을 때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은 현재 플레이된 영상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또 한 번 더 누르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자, 이 반대 거는 다시 그 전에 영상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버튼을 통해서 영상을 순차적으로 플레이도 할 수 있고요. 그닥 뭐 사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은 요 물음표 있는 요건 랜덤입니다. 이 버튼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미디 컨트롤러나 터치 OSC 혹은 조명을 컨트롤하는 DMX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자판으로도 할 수 있죠. 키보드.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버튼을 우클릭을 하시면은 상단에 다음과 같이 미디 디텍트 OSC DMX. 자, 그 다음에 이건 자판입니다. 자, 선택을 하고 미디는 미디 키보드를 연결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해당 아무 버튼이나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버튼이 그 누른 버튼과 같이 연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디텍트를 선택하시고 자, 제가 키보드에서 W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버튼이 바뀌었죠. 자, W 한번 더 누르면은 그 옆에 또 그 옆에 그 다음 영상이 선택이 되고요. 자, 요 옆에 것도 우클릭을 하셔갖고 키보드 자판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 Q 버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 W 버튼과 Q 버튼이 마우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신할 수가 있죠. 자, 즉 VDMX에 있는 모든 버튼과 혹은 슬라이더도 있죠. 자, 슬라이더. 이런 것도 슬라이더죠. 자, 이런 것들은 미디 컨트롤러에 슬라이더나 노브에 직접 연결을 해서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지 않고 직접 하드웨어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텍팅이 된 것들을 물론 마우스로 누르셔도 플레이는 당연히 됩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 자, 이게 필요 없을 땐 삭제해야 되겠죠. 자, 우측 클릭을 역시 하시고 Disable All Data Source를 누르시면은 초록색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보드, 마우스로 혹은 다양한 컨트롤러를 사용하셔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디어 빈 돋보기를 누르시면은 자, 트리거 컨트롤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옵션은 현재 보여지는 이 미디어 빈 창에 디스플레이를 아이콘만 할 건지 혹은 이름만 할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둘 다 보이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콜럼의 사이즈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게 혹은 작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트리거를 통해서 미디 컨트롤러, 우리 미디 컨트롤러는 버튼이 옆으로 8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자, 요 인터페이스도 8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anything을 미디 컨트롤러를 누르고, 자, 저는 지금 키보드 뿐이 없어서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미디가 있는 분은 미디, 키보드가 있는 분은 키. 자, 디텍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디 컨트롤러나 키보드를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8개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숫자 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끝났고요. 숫자 키 바로 밑에 있는 알파벳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이 더 남았죠? 그 아래에 있는 A 키부터, 자, 만약에 더 누르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버튼도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 놓고 마우스로 누르지 않고 원하는 키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 할당된 영상이 다음과 같이 플레이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요 워크스페이스 인스펙터 창에서 클리어를 누르면 한 번에 다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어빈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런 버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워크스페이스 인스펙터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인스펙터 창은요, 상단에 6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째, 파일은 조금 전에 미디어 빈에서 했던 작업을, 똑같은 작업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이지 창에 더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페이지가 여기도 생겼죠. 자, 또 여기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역시 여기서도 삭제가 되는,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게 되면 그 비디오 버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스에 관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물론 요 소스들을 실제 플레이를 해서 프리뷰를 출력되는 것과 관계없이 미리 프리뷰를 이와 같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만 굳이 여기서 컨테너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넓은 미디어 빈에다가 드래그해서 우리는 원하는 버튼을 눌러서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워크스페이스 인스펙터 창의 비디오 인창은 설정이 되어 있는 건 페이스타임 카메라입니다. 비디오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Enable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비디오 창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요. 물론 레코딩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다른 블랙매직 캡처 디바이스 같은 혹은 USB 캠
같은 걸 꽂으시면은 그대로 여기에 버튼이 생성이 돼서 그 영상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블랙매직 이란 장비를 사용하면은 방송용 장비 혹은 뭐 고프로 같은 일반적인 카메라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펙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이 에셋은 우리가 선택한 어떤 사진이나 비디오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이펙트들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 해보신 유저분들은 보시면 낯익은 그런 이펙트들이 여기 많이 있죠. 자, 블러에도 상당히 다양한 이펙트들이 있고요. 디스토션, LUT, 이건 색 보정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타일라이저. 자, 형태를 바꾸는 그런 다양한 이펙터들이 여기 존재하고요. 자, 이 이펙트를 누르면은 대략 이 이펙터의 생긴 모양들을 이 하단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하시려면은 레이어에 가셔서 FX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에셋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런 이펙트들이 여기서는 확인만 하고 레이어에 가셔서 지금 현재 10대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FX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자, 예를 들어 스타일라이즈에 제가 코믹 이펙트를 넣었다 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코믹 이펙트가 이렇게 설정이 돼서 보이죠. 자, 원래 모습과 실시간 이펙트가 적용된 모습. 물론 동영상도 실시간으로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바이패스 적용된 모습. 자, 그리고 요 이펙트 창에서는요. 자, 요 온 버튼을 선택을 해서 일시 안 보이게 바이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X 표시를 눌러서 삭제하는 걸 권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FX는 실시간 프리뷰이기 때문에요. 컴퓨터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특히나 효과를 동시에 2개, 3개 넣으면 컴퓨터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1개 혹은 2개, 2개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는 FX에서 우리가 이펙트를 집어넣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레이어의 SRC 창은 동영상의 전체 길이, 속도. 자, 요건 속도죠. 가운데 놓으면 정지가 되고요. 자, -1로 되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자, 1, 여기 보이는 수치 1, 여기 밸류 값이 있죠. 수치 1이 원래 만든 영상의 속도고요. 1보다 숫자 커지면은 빨리 돌리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상에는 멈추고 플레이를 시키고, 자, 화살표를 누르면 거꾸로 되죠. 자, 거꾸로 플레이가 되고, 이런 몇몇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루프란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루프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컷 투 블랙, 거기에 되면은 이 영상이 끝까지 다 플레이 된다면은 컷 투 블랙 해놓으면 검정색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루프는 계속 반복이지만, 그 다음에 홀드 온 엔드는요, 끝에 해당되는 끝에 프레임만 한번 보세요. 영상이 끝나는 마지막 프레임이 스톱이 돼서 이제 이렇게 스톱이 돼 있죠. 마지막 프레임만 보이게끔. 자, 리버싱 루프는 사실 저도 별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거꾸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건데 쓸 일은 없고 일반적으로는 루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하단 레이어한 컴포지션 창은요. 자, 영상의 폭과
높이를 강제로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Y 포지션은 영상의 위치 값을 강제로 이렇게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좀 확대를 시켜 놓은 다음에 위치를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영상을 미리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서 틀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조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슬라이더는 레이어 오페서티입니다. 투명도. 자, 슬라이더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투명도를 페이드 아웃 시킬 수도 있고요. 물론 앞에 히든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눈 꺼지죠. 일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만지시면서 이 슬라이더는 조심하셔야 될 게 요 검정 점이 있습니다. 모든 슬라이더는 이렇게 검정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움직이다 보면 이 슬라이더가 더 이상 내려도 올라가지가 않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 슬라이더에서 이 검은 점, 요 미니멈 맥시멈은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굳이 손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필요할 때 UI 인스펙터 창에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값이 0.428. 그럼 여기다가 0.428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맥시멈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여기 기록이 되죠. 미니멈과 맥시멈 값이. 자, 요 슬라이드기는 이펙트를 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투명도에서는 굳이 얘를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에서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효과를 굉장히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효과를 그때그때 이렇게 찾아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FX에 메모리 시켜주는 요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영상에 엣지란 효과를 집어넣으니까 마음에 들어서 요 엣지는 수시로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값을 이 엣지 값을 저장을 하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 일자 버튼 안에 여러분이 꺼내놓은 엣지의 값도 요 치수 요것으로 여기 저장이 돼요. 자, 한번 제가 닫아 보겠습니다. 자, 요 일자를 누르면 아까 설정해놓은 값이 그대로 살아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펙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코믹 이펙트를 설정을 하고 이번에도 역시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E자에 이 코믹 이펙트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자에는 조금 전에 엣지가 들어갔고 2자에는 코믹 이펙트가 들어갔고 이렇게 이 숫자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개만 제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치 효과도 뭐 하나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값을 어느 정도 조정하신 다음에 자, 이 값이 마음에 들었다 치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또 다른 숫자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이펙트를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타일 이펙트의 만화경 효과. 자, 효과도 뭔가 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고, 자, 요거를 나는 저장하겠노라. 그러면 더하기 누르시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삭제하시고 또 다른 거. 자, 이번에는 팝아트를 해볼까요? 팝아트. 자, 또 플러스에서 저장.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저장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저장 값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UI 인스펙터 창에 이와 같이 1, 2, 3, 4, 5 저장이 됐어요. 자, 역시 이것도 anything을 키보드나 이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에 연결을 하시게 되고 디텍트 누르시면은 키보드로 1, 2, 3, 4, 5까지 숫자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죠? 자, 이렇게 숫자로 존재되어 있는 거는 이 프로젝트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바꾸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당 컨텐츠가 이와 같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삭제하고 싶으시면은 요 UI 인스펙터 창에서 자, 원하는 숫자를 마이너스 하면은 자, 1, 2, 3, 4 지워졌죠? 자, 그다음에 추가하시면은 또 네 번째 또 이펙트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쓰는 이펙트들을 템플릿에 저장을 하고요. 자, 베이직 이펙트를 저장을 하고 자,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해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그렇죠?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펙트들이 이 숫자 안에 키보드에 이렇게 들어있게끔. 자, 미디 컨트롤러도 하셔도 뭐 지장 없습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미리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요 크리에이트 템플릿 from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셔서 여기다 이름을 쓰시면은 바로 쓴 이름이 리스트가 여기 쭉 뜹니다. 자, 필요 없을 땐 또 삭제를 아까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레이어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시겠죠? 물론 이렇게 이펙트를 쓸 수도 있고 이펙트 안 쓰실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